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카고 리얼터 다혜나예요. 오늘은 집을 사고 팔 때 꼭 알아야 하는 그런 기본 용어나 절차들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사인하실 때 처음 듣는 그런 용어들 때문에 당황하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제 그때 그런 얘기였구나 하고 뒤늦게 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구매자 입장 그리고 이제 판매자 입장으로 나눠서 꼭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구매자 입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타이틀 인슈런스. 이건 타이틀 보험인데요. 타이틀 보험은 내가 사려는 집에 혹시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지 아는지 그런 보호해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과거에 미납된 그런 세금 그리고 이제 미처리된 저당권, 소유권 분쟁 같은 것들이 나중한 문제가 되면 이 보험이 구매자를 보호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 들으면 어렵지만 한마디로 깨끗한 소유권을 확인하고 혹시 모를 리스크에서 보호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어프레이저 감정인데요. 어프레이저는 은행에서 집의 가치를 감정하는 절차예요. 만약 감정가가 그런 계약한 금액보다 낮게 나오면 대출에 문제가 생기거나 추가로 바이어가 차액을 메꿔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계약서에 어프레이저 차액을 얼마나 바이어가 부담할지를 명확히 적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스펙션은 집을 계약하고 나면 홈 인스펙션을 진행하는데요. 구조적인 문제, 전기, 배관, HVAC 문제, 곰팡이 그리고 이제 지붕 상태 등등을 확인해요. 여기서 문제가 발견되면 수리 요청을 하거나 크레딧을 협상할 수 있고 심한 경우 계약 해지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인스펙션 단계는 단순히 체크하는 절차가 아니라 협상의 중요한 단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협상에서 바이어가 이제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도 보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에스크로는 중립적인 제3자 타이틀 회사가 거래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그런 계좌인데요. 바이어가 계약금 이 earnest money를 에스크로 계좌에 넣고 클로징 시점까지 모든 서류와 돈이 안전하게 관리되는데요. 만약 거래가 파기가 되면 에스크로에서 이 earnest money가 바이어한테 돌아가거나 셀러가 가져가는지 그 상황에 따라 이제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 earnest money, 계약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계약금은 바이어가 나 이 집 진짜 살 의향이 있다라는 그런 진지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보증금이에요. 보통 구매가 1에서 3%까지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계약 후에 바로 에스크로 계좌에 넣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바이어가 인스펙션 후에 그런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고 그 외 상황에서는 파기를 하게 되면 이제 셀러가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컨틴전시, 이 조건부 조항이라는 건데요. 계약서에는 여러 가지 조건부 조항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파이낸싱 컨틴전시, 대출 승인이 안 나면 계약 해지 가능. 그리고 이제 인스펙션 컨틴전시, 결과에 따라서 협상 가능하고요. 어프레이저 컨틴전시, 이 어프레이저 감정가 차액 협상 가능이라는 이 조건이 있어요. 이 조항들은 바이어를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꼭 잘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럼 판매자 입장인데요. 첫 번째, disclosure. 이 disclosure는 한마디로 정보 공개서라고 보시면 돼요. 셀러분께서는 이제 집에 대한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할 그런 법적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붕 상태, 물이 샌 적이 있는지, 이제 곰팡이 여부, 뭐 전기 문제,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 문제, 이걸 이 disclosure form이라는 서류로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고의로 숨기거나 잘못 기재하면 나중에 이제 법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타이틀 이슈. 이거는 이제 셀러 입장에서도 타이틀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세요. 예전에 미납된 세금, 뭐 저당권, 유치권 같은 게 걸려 있으면 클로징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 바이어의 파이낸싱 레디니스라고 해서 바이어 대출 준비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셀러분께서 꼭 바이어가 정말 대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pre-approval letter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어떤 렌더인지 그리고 이제 이 론 프로그레스가 어느 단계인지 체크가 필요해요. 론 진행이 미흡한 바이어는 이런 계약 후에 론이 이제 거절이 되고 나서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또 있어요. 네 번째, 클로징 코스트, 클로징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셀러도 일정 부분 클로징 비용을 부담하게 되세요. 이 타이틀 인슈런스 비용 일부, 그리고 이제 트랜스퍼 텍스, 양도세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 이제 이 중개인 커미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셀러 넷쉿이라고 해서 판매자 순수익 정산표를 통해서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를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인스펙션, 이게 이제 크레딧 협상까지 들어가면 예상보다 더 적은 금액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넷 계산을 정확히 해두는 게 셀러분 쪽에서도 실수를 줄이는 포인트예요.
이제 5번째, 포스트 클로징. 클로징 후에 임시적으로 점유한다는 말인데요. 셀러가 클로징을 하고 나서도 며칠간 집에 더 머물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포스트 클로징 포지션 어그리먼이라고 해서 이 서류를 따로 작성하게 되세요. 여기서 렌트 비용, 그리고 기간, 그다음에 보험 책임 등을 명확히 적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매자와 판매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들,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조금 길게 나눠봤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만 잘 이해하고 계셔도 계약 단계에서 훨씬 덜 당황하시고 더 안정적으로 이제 거래를 진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특히 요즘 시장은 그런 감정 차이, 그리고 인스펙션, 네고시에이션, 타이틀 이슈들이 이런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시카고 리얼터 다혜나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